그 얘는 현무암 편 감는 방법은 이따가 날 갈 때 제가 시연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도록 하고, 서양대패 덧날 세팅하는 방법. 덧날 세팅하는 방법이 그 카페에도 올려놨고 쇼핑몰에도 덧날 세팅하는 방법을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덧날의 역할이 뭐죠? 덧날이 왜 필요하죠? 뜯김 방지. 네. 뜯김 방지인데 어결에서만 뜯기잖아요. 어결에서 뜯김 방지거든요. 어결이 아닌 순결이다. 순결 대패질을 할 때는 덧날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일본 대패 특히 딱 대패질 할 때 하기 전에 날 세팅하면서 덧날부터 따다다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딱 밀착을 시켜 놓거든요. 덧날을 어미날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덧날을 내가 조정해 줄 때는 대패질을 딱 하는데 나무가 뜯길 때 그때 덧날을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평소에는 덧날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순결이란 말이에요. 대패를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안 뜯기겠잖아요. 순결이니까. 이럴 때 덧날을 어미날하고 딱 밀착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간격을, 덧날 간격을 많이 벌려놓는 게 좋아요. 붙여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왜 상관이 있냐면,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덧날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대패밥이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 덧날에 이쪽에 딱 밀착이 되면서 대패밥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덧날은 이 대패밥을 꺾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꺾는 과정에서 당길 때 혹은 서양 대패는 밀 때 저항이 발생합니다. 대패밥이 이 덧날에 탁 부딪히겠잖아요. 그만큼 대패질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숨겨질 때는 덧날을 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소나무 같은 거요. 소나무는 어지간하면 안 뜯깁니다. 어결에서도 잘 안 뜯겨요. 나무가 물러가지고 날만 잘 갈아놓으면 쫙 깎이거든요. 근데 소나무 대패질 하는데 덧날을 어결도 아닌데 혹은 어결이더라도 뜯기지도 않는데 덧날을 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 덧날은 어결에서 뜯길 때만 필요한 거다. 그러면은 어결에서 뜯기는 거를 방지하는 덧날이 어결에서 뜯김을 방지하고, 또 하나 뜯김을 방지하는 거는 뭐냐면은 난립 간격입니다. 그때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간격을 난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난립 간격. 서양 대패는 난립 간격을 프로그를 전진 후진 시킴으로써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 대패는 그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조정이 안 되잖아요. 난립 간격이 이렇게 넓다. 그러면 자, 대패밥이 이 어미날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덧날에 이렇게 딱 부딪혀서 이 밑에 있는 나무하고 이거를 덧날이 깎여진 대패밥을 이렇게 제껴줌으로써 뜯김을 방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위에서 눌러주고 밑에서 날이 딱 깎고 덧날이 제껴주니까 뜯김이 더 적어지겠잖아요.
이 간격이 위에서 눌러주니까 이게 뜯기는 거를 많이 방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나뭇결이 이렇게 어깨래요. 어깨. 이렇게 어깨인데 대표의 날이 이렇게 깎겠잖아요. 깎는데 날이 묻으면 많이 파고들어 버리죠. 그래서 많이 뜯깁니다. 날이 묻으면. 여기서 이렇게 날이 깎으면은 자 이거 하나만 한 장만 예를 들어볼게요. 깎으면은 얘가 대패밥이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여기를 꽉 눌러주잖아요. 이쪽 부분이 여기서 최대한 가깝게 눌러주면서 어민날이 이거를 딱 깎으면 뜯김이 훨씬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립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깨에서 뜯기는 거를 방지를 해준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깨에서 뜯기지 않게끔 하려면 덧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난립 간격이 좁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날이 잘 갈려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되면은 그 어깨에서 뜯김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난립 간격이 좁으면 예, 잘 막히지는 않아요. 막히죠. 그 난립 간격이 좁으니까 대패밥이 두꺼워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대패 그 어결이 심한 나무는 어결이 심한 나무는 대패날을 최대한 낮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깎아 나가야 돼요. 또 하나 더 있다. 어미날 높이를 같은 말인데요. 얇게 깎아야 된다. 어깨에서 뜯기지 않게끔 말이에요. 요겁니다. 덧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덧날이 어깨에서 뜯김을 방지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깨에서 뜯김을 방지하려면 어미날과 덧날을 최대한 밀착을 시키고 난립 간격을 좁게 해주고 날을 잘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패밥을 최대한 얇게 깎고 그러면은 뜯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덧날을 세팅을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서 대패밥이 어민날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요만큼이 깎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위에서는 대패 바닥이 이 부분을 눌러주고 이 부분에서 덧날이 이 덧날 벽에 대패밥에 부딪혀서 이렇게 꺾임으로써 이 사이를 찢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덧날을 영어로는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이 대패밥을 이렇게 브레이크 찢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벽을. 덧날 세팅하는 방법은 대패밥이 여기에 덧날 끝에 부딪혀서 이렇게 제껴지도록 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어미날하고 사이에서 틈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이에 틈이 있어버리면 대패밥이 그 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이 속으로. 그러면은 대패밥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무가 뜯기면서 이 안에 들어간 대패밥은 바닥에 이렇게 막아버리거든요. 이 난립을 막아버리면 날이 나무를 깎는 거를
깍지를 못하게끔 하니까 대패질도 안 되고 그래서 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올드와 뉴 서양 대패에서 틈이 없게끔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먼저 올드 스탠리 한번 볼게요. 올드 스탠리는 날 끝이 이렇게 덧날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이 녀석이 이미 날끝 이중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끝에다가 다시 이중각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중각을 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대패밥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덧날에 부딪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날 끝에 이중각을 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대패들 제가 왕왕 봤어요. 이 사이에 대패밥이 자꾸 낀다고 오시거든요. 대패밥이 이 틈에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중각을 줘버리니까 이 틈에 딱 들어가면서 이 사이를 삐집고 여기에 나사를 막 조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 틈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올드 스탠리는 날 끝에 이중각을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서양 대패 덧날, 요즘 나오는 서양 대패는 일본 대패 덧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각이 이렇게 25도로 연마가 되어 있습니다. 완만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날끝만 세워두면은 이게 벽을 못 만들어줘요. 그냥 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서양 대패는 여기다가 날 끝에 이중각을 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거예요. 이거 요즘 나오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날 끝에 이중각을 줘야 되고, 옛날 거는 이미 이게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중각, 이게 이중각 역할을 이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중각을 주면 안 되고 얘는 줘야 되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틈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틈을 없게끔 하려면 올드든지 뉴든지 날 끝에만 이렇게, 날 끝쪽만 이렇게 닿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판판해 버린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판판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어민날 뒷날이 판판하다고 봤을 때 덧날 끝이 이렇게 넓은 면이 판판하다. 그러면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앞에도 틈이 있고 뒤에도 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빛은 전혀 안 보여요. 딱 보면은 빛이 안 보이니까 어민날하고 덧날이 딱 밀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앞부분이 이렇게 들여져 있거나 뒷부분이 들여져 있거나. 그래서 이 부분이 덧날 끝이 뼈 쪽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뼈 쪽. 날 끝 쪽으로 해서 이렇게 뼈 쪽에 해야지 이 부분만 닿잖아요. 그래서 어미날하고 이렇게 틈이 없게끔 만들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틈이. 이거를 이렇게 연마를 어떻게 하냐, 이 각도를 어떻게 주냐 보면은 이쪽이 이렇게 판판하니까 그대로 연마를 해버리면 이 각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주기 위해서 연마하는 방법이, 뉴 경우에는 뉴나 올드나 3mm 정도 이렇게 높은 거 위에다, 어미날이 요즘 나오는 서양 대패 어미날 두께가 3mm예요. 3mm.
3mm 어민날 위에다가 사포를 이렇게 올려놓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덧날을 올드든 뉴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면이 이렇게 연마가 되겠잖아요. 이 각도로 요만큼이 날 쪽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판판하게 연마가 됐다. 그러면 이거를 빼면 어떻게 돼요? 날 끝은 이렇게 되겠죠. 3mm를 더 높게끔 놔두고서 아시겠죠? 네. 그러면 날 끝에만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연마거든요. 일본 대표는 어떻게 하냐면은 3mm면은 너무 일본 대표는 심하고 1mm 일본 대표 덧날 경우에는 1mm만 높이면 됩니다. 이 1mm면 30cm 철자 있잖아요. 철자 두께가 1mm예요. 철자 위에다가 사포를 올려놓고 이게 있고 덧날이 나무를 깎습니까? 네. 나무 안 깎죠. 그래서 덧날의 이 날끝이 8,000번, 12,000번까지 막 올려서 날카롭게 연마할 필요가 없어요. 덧날을 숫돌에 막 열심히 연마를 하는데 그거는 참 의미 없는 짓이에요. 덧날은 대패밥이 깎여진 대패밥에 벽을 만들어줘 가지고 본래의 나무하고 그 대패밥을 찢어주는 역할이니까 나무를 깎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돌에 연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벽을 만들어주고 어민날하고 사이에 틈만 없으면 돼요. 그런데 막 사포에다 덧날을 숫돌에다가 막 연마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사포 1000번이면 아주 준수합니다. 이 부분 연마하실 때요. 사포 1000번에다가만 이렇게 밀어주면은 전혀 하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덧날을 연마를 하는데 뉴드 요즘 나오는 고급형 덧날이 날끝에 이중각이 됐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또 열심히 숫돌이 연마를 해요. 여기를 왜 숫돌이 연마를 해주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신형기 덧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막 숫돌이 연마해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연마하셨는데 이 부분을 왜 연마를 해주냐 이 말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이게 연마를 하니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하얗게 빛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패집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민날하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 틈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덧날이 이쪽 부분이 반짝반짝 빛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민날 뒷날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덧날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이게 간격이 덧날하고 어민날 간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덧날의 이쪽 면을 숫돌에 연마해 주는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거칠게 해놔야 이렇게 연마가 된 거는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매직 있잖아요. 예. 매직으로 새까맣게 색깔 칠을 뿌리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거 안 보여가지고 저녁 때 형광등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매직으로 칠해서 새까맣게 해놓고 이 날 끝에만 이중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어미날 뒷날만 반짝반짝 빛나겠잖아요. 그러면 그 간격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실수, 덧날 이쪽을 열심히 간다. 찾을 필요 없는 거다. 덧날 이쪽 이 밑면을 연마할 때 숫돌에 열심히 한다. 그것도 필요 없어. 사포 1000번이면 충분하다. 이중각도 1000번으로 하면 마무리 되나요? 나무를 깎는 게 아니니까 1000번에서만 해도 벽을 만들어주고 틈만 없으면 된다. 형만 맞춰주면 된다. 네. 1000번에다가 해만 준수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순결에서 저희들이 그 날을 얇게 깎으려면 최대한 밀착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덧날을 순결해서요? 네, 그 아주 얇게들 많이들 이렇게 뭐 하잖아요. 노노노. 아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나요? 네. 제 생각에 오히려 그 덧날이 좀 밀어줘야 얇게 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뜨지 않나요? 이게 날이? 맞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그 얇게 깎기 대회에 나오는 대표들이요. 외날 대표들 많이 나옵니다. 아 오히려요. 예. 일본에서는 그 외날 대패를 최고의 마무리 대패로 생각. 그게 로우 앵글 잭플레인하고 비슷한 건가요? 덧날이 없는요? 네.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로앵글은 이제 저각으로 이렇게 깎아주는 네. 거고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멍한데 힘 많이 썼네 진짜. 갈기도 힘들어요 조금해서. 어결 뜯김 방지 설명됐고 난립 역할 설명됐고요. 일본 대표 쪽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예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같은 맥락이니까 연마각에 대해서. 연마 각도라고 하는 거는 이 각도를 얼마로 만들어주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대표는 25도로 많이 연마가 돼서 나옵니다. 기본각이. 그리고 일본 대표는 28도로 연마가 돼서 많이 나옵니다. 25도로 연마가 된 거를 가지고 하드우드를 치잖아요. 하드우드 대패질을 하면 이 날 끝이 다 나가버려요. 저도 초반에 그 비싼 일본 대패들 사가지고 흑단 같은 거 막 밀어봤거든요. 비싸니까 대패질 잘 될 줄 알고 25도로 연마하면은 제 아무리 비싼 것도 날 끝 다 깨집니다. 일본 대표 경우에 28도로 일반적으로 연마가 돼서 나오고 이중각을 안 주잖아요. 28도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28도면 소프트우드나 하드우드나 양쪽이 다 어지간하게 대패질이 좀 되는 편입니다. 근데 28도도 흑단이나 이런 하드우드 위주로 하면은 날 끝이 그렇게 오래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일본 대패도 하드우드로 가면은 30도로 고각으로 이렇게 연마를 해주고 심지어는 35도로 연마를 해줘도 35도는 좀 위험해요. 35도는 일본 대패에서는 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일본 대패 이 물매각 있죠. 물매면이 몇 도요? 38도거든요. 아 좋거든. 근데 대패날이 35도로 연마하면 바닥에서 3도만 뜨게 되겠죠. 3도. 여기가 35도니까 이 각도는 30도만 남아요. 아니 3도만 남아요. 영어로는 클리어런스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릴리프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게 3도예요. 3도. 그러니까 아차 하면은 이 바닥에 다 버려요. 이 연마면이. 그래서 35도로 이렇게 고각으로 연마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일본 대표는 아니, 해도 돼요. 그래도 이제 3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30도 정도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오동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오동이나 삼나무 혹은 무릉 소나무 얘들은 25도로 날끝이 돼도 상당히 버티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질문 하셨죠? 연마 각도를 몇 도로 해줘야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 나무에 따라서 소프트 우드를 해주냐 하드 우드를 해주냐에 따라서 각도는 이렇게 틀려진다. 그래서 25도에서 30도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일본 대표 경우에요. 자, 서양 대표는 이 각도가 45도죠. 표준이 45도인데 일반적으로 이 각도가 서양 대표는 25도로 연마가 돼서 나옵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베리타스는 이 각도가 30도로 나옵니다. 기본 각도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본각은 30도로 연마가 돼 있는데 날끝 이중각을 35도로 연마를 해줘라. 이렇게 나와요. 35도? 35도는 끌이잖아요. 끌. 타격 끌도 이렇게 35도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35도로 연마를 하고 대패를 해봤거든요. 잘 됩니다.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 35도면 너무 고각이잖아. 그래가지고 나무 깎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35도도 대패질 잘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이 프로그 각도가 45도니까 클리어런스 앵글 이쪽 각도가 여기를 35도로 연마하더라도 여전히 10도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합니다. 대패질도 잘 되고 이 클리어런스 앵글에 대해서 요즘 제가 좀 공부 좀 하고 있는데요.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일본 대표 경우에 35도로 연마하면 3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각도가. 이 각도가 3도인 경우하고 10도인 경우하고의 차이점. 자, 끓입니다. 끓. 이 끓을 가지고 쪼가리 나오면 이 끓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밀잖아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 밑에 각도가 그 클리어런스 앵글이 되겠잖아요. 요 각도가 요 날끝 각도가 그 절삭각이 되겠잖아요. 나무를 깎는 각. 이렇게 하면은 끓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박혀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절삭각이 고각이기 때문에 박히는 것도 있지만 클리어런스 앵글 이것도 고각이라는 거예요. 이쪽 밑에 각도도.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같은 높이로 이렇게 하지만 같은 절삭각으로 이렇게 밀지만은 이 각도로 하면은 곧잘 끓이 나가요.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도저히 안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나가거든요. 차이는 뭐냐? 클리어런스 앵글이거든요. 이 밑에 각도, 이 각도거든요. 이 각도가 10도냐 3도냐. 그래서 이 각도가 대패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딱 어떻다고 정의를 내릴 만큼은 아직 공부가 안 됐습니다. 네. 대부분 여태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쪽의 각도, 절삭각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밑에 이 클리어런스 앵글도 대패가 쭉 나갈 때 얼마만큼 부드럽게 나가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두 개가 저도 이제 그걸 좀 생각을 선생님이 하신 게 있어가지고 보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각도가 보면 45도에다가 거기에 예를 들어 베리타스 같은 게 35도면 총 하면은 몇 도야? 저게 한 80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이 서 있는 각도가 아니요. 바닥평에서 베벨 다운이니까요. 연마각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35도여도 이 각도는 여전히 절삭각은 45도 그대로죠.
예. 배벨 다운이니까. 배벨 업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대표 경우에는 연마 각도가 25도, 소프트우드, 28도 일반적인 거, 30도 하드우드 정도가 되더라. 제 경험으로는. 그 다음에 서양 대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도로 기본각 25도로 연마를 하고 날끝만 이중각으로 30도를 해준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25도로 갈지 35도로 갈지 이렇게 하는데 25도는 하드우드는 진짜 안 맞아요. 금방 이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30도 내지는 35도로 서양 대표는 연마를 해주면 좋은 것 같다. 30도로 연마해가지고 흑단이나 그 유창모 TPS 잘 됩니다. 지난주에 30도로 연마해서 해봤는데 잘 됐거든요. 35도로 가면은 더 많을 날이 없고요. 이렇게 가면은 내구성이 좋아지겠잖아요. 날끝이 커지니까. 내구성은 좋아지고 이제 절삭력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 절삭력이 낮아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그래서 서양 대표 경우에는 30도나 35도를 반드시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고. 끌은 어떤가요? 동양 끌하고 서양 끌하고 끌의 각도 부분이 그 각도는 똑같아요. 예, 그거 테스트 해봤는데 타격글을 30도로 연마를 하고 때리잖아요. 이빨 다 나가요. 저기 뭐죠? 스위스 그 페일, 페일, MHG, 나렉스, 일본글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30도로 연마하고 타격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빨 다 깨집니다. 끌 경우에는 타격글은 최하 35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빨 안 깨지게끔 하려면. 타격글은 나무를 예리하게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막 그 살점을 덜어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35도 이상. 근데 그 타격글이 그 장북글하고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가요? 장북구멍 팔 때 쓰는 장북글은 좀 두툼하기도 하고 좀 좁기도 한데요. 넓은 게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 이거요? 예. 그거는 각도가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아 이것도 최소 35도, 40도까지. 네. 100%에는 두들기잖아요. 얘도 지금 이 각이 25도입니다. 날 끝에 이중각 35도로 안 주잖아요. 그럼 이빨 다 깨집니다. 35도. 타격글은 35도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타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밀끌 그게 25도로 기본으로 공장에서 나올 때는 나오는데요. 저희 제가 이제 서양 끌을 사보면 그러면 밀끌로 사용하는 경우에 25도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30도로 해놓고 기본적으로 써야 되나요? 아니면 뭐 25도에서 35도를 이중각으로 해놓고 써야 되나요? 그게 그게 딱 안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 말씀드렸잖아요. 소프트우드냐 하드우드냐. 오동나무 같은 거요. 오동나무 같은 거는 30도로 해가지고 하면 그 오동나무 마구리면을 이렇게 그 끌로 밀어보잖아요. 30도면은 날 잘 갈릴 때는 그 뜯기지 않고 돼요. 그런데 날이 조금이라도 무뎌지면은 마구리면 이렇게 깎아보면은 뜯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동나무 같은 거는 25도 심지어는 20도로 해야죠. 그러니까 나무에 따라서 그게 달려있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밀끌은 몇 도로 해야 된다. 타격글은 몇 도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따라 달라져. 아까 그 각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한옥 같은 거 주로 소나무잖아요. 소나무 가공할 때는 훨씬 더 저각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타격글로 사용을 해보고 이빨이 자주 깨진다. 그러면 현재 연마된 것보다 더 고각으로 갈아주면 된다. 이중각을 고각으로 해주면 된다.
여러 개가 있으면 괜찮은데 추목 같은 경우에는 뿔 세트가 사실 한 세트 내지는 두 세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중각도 이렇게 또 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가면 또 시간도 또 걸리고 그래서 근데 쓰는 글 사이즈가 거의 정해져 있어서 괜찮지 않나요? 저는 그냥 한 그렇게 쓰는 것들만 한 3개씩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보통 8mm, 아니 뭐 9mm, 6mm 그런 식으로 12mm 내외로 거의 많이 쓰니까 큰 거를 안 쓰죠. 그래서 방금 그 각도를 빨리빨리 바꿔주기 위해서 이중각을 사용하면은 잠깐만. 장점이 있습니다. 이중각을 사용하면 연마 시간이 단축이 되고 각도 수정 등이 쉬워집니다. 날끝만 연마를 해버리면 되니까요. 반대로 그려볼게요. 이 끝에만 이렇게 이중각을 이렇게 연마를 해주는 게 이중각 연마인데, 자, 끌이나 대패에서도 날물에서도 보죠. 나무를 실질적으로 깎는 거는 이 날 끝이에요. 이쪽 부분 아무 상관없어요. 다이아몬드로 연마를 하든지 혹은 그라인더로 이 부분을 갈아버리든지 나무로 깎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거칠게 갈아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막 마무리 속도까지 이렇게 전혀 이 날끝만 날카롭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마 시간이 단축된다. 왜 단축됐냐? 일본 꼴 경우에는 이중각 개념이 없잖아요. 네. 전체를 다 연마를 해야 되니까 이 면적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마무리 숫돌을 가지고도 이 넓은 면을 다 연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중각을 주면 이쪽 부분은 그라인더나 다이아몬드나 혹은 초볼 숫돌 200번 300번대 숫돌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갈아서 이렇게 만들고 이 날끝만 마무리 숫돌까지 태워준다면 연마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 아까 그 질문 하셨죠. 이 이중각이 계속 쓰다 보면 이중각이 점점 넓어질 건데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것도 자기가 진짜 연마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좀 부지런한 성격이다. 그러면 연마할 때마다 기본각 거친 숫돌에 연마해주고 날끝 0.5mm나 1mm 정도만 이중각으로 주면은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게을러요. 하다 보면은 이거 기본각 거친 숫돌에 연마하는 게 참 귀찮거든요. 그러면은 날끝만 계속 이중각 이 부분만 연마를 해 나가요.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연마 시간이 현격히 늘어나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이쪽 각도 기본각 연마 거친 숫돌에 연마해서 이중각 폭 줄여주고 이중각 연마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좀 연마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기본각 이렇게 기본각도 연마하고 이중각 연마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연마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작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중각만 연마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절반을 넘어가면 이쪽 면에 절반 이상 이중각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중각의 의미가 없으니까 연마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념할 거는 기본각 연마할 때 마무리 숫돌 태울 필요가 전혀 없다. 날끝만 그럼 몇 방 정도, 몇 번 정도로 그러면 만약에 그라인더 정도면 뭐 60번 정도 뭐 숫돌 뭐 80번 뭐 그라인더 숫돌 그 정도 되는 건데 물론 더 높은 그라인더 숫돌도 있습니다만 거칠기로 한다면 그 정도도 가능합니까? Why not? 네. 나무를 깎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쪽은 뭘로 갈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라인더로 가면 날끝이 있겠죠. 예. 그라인더로 갈면은 날끝이 작게 진다. 이 날끝까지 그라인더로 갈아버리면 그러겠죠. 그런데 이 각도는 25도로 해놓고 이 날끝만
날 끝쪽만 그 숫돌로 갈아가지고 35도로 갈았다. 잘 깨질까요? 이게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요? 예, 이거? 그래서 깨지더라고요. 저는 네네. 몇 번 쓰다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이제 하드우드 때리면은 이게 이빨 나가는 게 틀리게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라인더 얇아지니까 네. 그 부분이 배자루처럼 네, 배자리처럼 얇아. 네. 이게 잘못 갈면은 확 깎여버리니까 잘못 때리면 똑 부러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싸구려 다이아몬드 숫돌. 자, 그래서 연마각에 대한 설명했고요. 일본 대표 물매면 조정 편출. 이거는 이것도 이제 직접 해보면서 하면 좋은데 일본 대펜 날을 보면요. 일본 대펜 날을 구조를 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판판하지 않습니다. 약간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갔냐?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물매면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하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사다리 모양이죠. 좁고 넓고, 옆 부분도 가늘고 두껍고 그래요. 편출이 된다. 망치로 뚱뚱뚱 두들겼을 때 날이 가지런히 나오지 않고 어느 한쪽만 이렇게 더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 있어요. 많아요, 이런 경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물매 이 바닥하고 좌우 날골 쪽 있죠. 날골. 그 대패 사이드 부분요. 그게 위에서 눌러주고 밑에서 그 받쳐주고 물매면이 받쳐주고 하는데, 편출이라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이쪽은 압력이 세고 이쪽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쪽은 꽉 잡고 있고 이쪽은 느슨하게 잡고 있으니까 머리를 두들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압력이 더 센 물매면 쪽을 끌로 가볍게 깎아주면서 두 개의 압력이 똑같이 되게끔 하면 때리면 같이 나오는 거예요. 편출되는 거는 이 압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 사이드 그골 쪽이 좀 제가 좀 넓은 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너무 들어가는 날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만 조정을 하는 건가요? 그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쪽이 좀 더 많이 깎였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나오진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옆면이요? 예예 이쪽 옆면이요? 예예 그걸 깎으면 안 돼. 그걸 깎으면 안 됩니까? 이쪽에 날골의 이 옆면이요. 이거는 편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쪽은 편출하고 상관이 없고 약 0.5mm 정도 여유가 있는 게 좋습니다. 어미날보다 약간 간격이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 겨울이 되면 건조하니까 이 나무가 수축하잖아요. 딱 어미날하고 이렇게 그 같은 사이즈면 이쪽 부분이 쪼개집니다. 이쪽. 나무는 수축하고 어미날이 안에서 꽉 누르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이쪽 부분이 이렇게 깨져요. 그런 대패들 많아요. 예. 여기 이쪽 부분이 이렇게 깨지는 대패들은 다 이쪽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미날을 끼우면 원래 이쪽 약간 이렇게 좁고 넓어서 끝 부분 있는 데가 원래 꽉 끼게 돼 있지 않나요? 이 날 끝쪽이요. 아니 넣어보시면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건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끼면 네. 이쪽 부분은 위쪽 부분은 항상 예. 닿게 돼 있지 않나요? 아니 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닿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빵빵빵 껴도 이게 양쪽이 여유가 여유가 좀 있습니까? 여유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있게끔요? 처음에 사면은 대부분 꽉 껴요. 예. 꽉 껴는데 그거를 끌가지고 6mm나 3mm 끌가지고 그 옆면을 깎아서 0.5mm 정도 여유가 있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들어갈 때 날이 이렇게 좌우로 예. 편줄이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잖아요. 압력을 양쪽에 압력만 잘 잡아주면은 그 편줄은 많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물매면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랬죠 아까. 예. 물매면이 이렇게 볼록하게 네. 튀어나왔으니까 반듯하게 나가죠. 아. 근데 보통 보면 물매면도 깎잖아요. 이렇게 뭐 연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대패날이랑 딱 들어가게끔 해서 평평하게 깎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깎으면 안 되는 건가요? 평평하게 깎는 게 아니고요. 그 어민날하고 이렇게 단 부분만 깎잖아요. 근데 어민날 자체가 이렇게 둥그러우니까 결국에는 둥그렇게 깎이는 거예요. 아, 평평한 게 아니고 둥근 둥글게 거니까. 깎이는 예, 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안에 예. 둥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도 여기 보면 둥그래. 여기 봐보세요. 안 반듯하잖아요. 이 부분이. 예. 예.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이 부분. 예. 둥그런 이유가 이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서 둥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반드시 깎아버리면은 이 부분이 뜨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너보고 연필 자국 있는데 막 깎고 하는 거가 이 둥그런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깎아. 그렇게 깎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들은 그냥 다 평평하게 예, 깎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 밑에 부분도 역시 둥그레지는 겁니까? 위에 날 모양에 따라 다르겠죠. 아, 예. 날 모양. 날 모양 네, 네. 여기에서 이 모양에 따라서 여기만 자국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가 둥근. 여기만 여기만 딱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깎아야 된다. 그게 이렇게 둥그렇게 물매면은 둥그렇고 어민날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서 때리면은 좌우가 간격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려갔다 반드시 올라갔다. 홈처럼 이렇게 네일처럼 이렇게 가는 거군요.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평평하지 않다는 거. 자, 표출이 이렇게 하고 마지막 현무암 편잡기 방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숫돌도 마찬가지인데 현무암 가지고 이제 이 현무암을 가지고 숫돌의 평을 계속 이제 잡아 나가면 얘는 결국에는 숫돌은 배가 고파 있으니까 현무암은 반대로 배가 부르게 되겠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만 깎이잖아요. 네. 수도 많이. 얘가 배부르게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현무암도 주기적으로 평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만 이렇게 숫돌에 열심히 밀어봐야 그냥 미끌려 버리고 잘 안 갈려요. 그래서 금광사를 여기에 뿌리고서 평을 잡아준다 이겁니다. 근데 평을 잡을 때 전진운전 시키고 대각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려주고 이거 하고 숫돌도 이거 돌려요. 반대로 돌려서 똑같이 반드시 금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걸 이렇게 돌려봐요. 이렇게 돌리면은 가운데가 배가 불러 있으면은 얘가 뺑그로 돌아버려요. 만약 그리고 가운데가 배고파 있으면 안 돌아가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게 가운데 배가 불러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이 잘 맞아서 돌아가는 건지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밀어보면 이게 울퉁불퉁하면 걸리는 느낌이 손에 옵니다. 근데 평이 완벽히 잘 맞았으면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얘는 약간 우둘투둘해요. 약간. 그 느낌을 빨리 캐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느낌을 캐치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밀어보고 이렇게 재가지고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밀어보면 이 평이 어느 정도 맞았다는 그 느낌을 자기가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은 금강사 120번하고 220번이면 금강사 220번이면 220번 숫돌이에요. 220번 숫돌의 그 연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사를 뿌리고서 이렇게 밀면은 금강사가 120번이 220이 되고 220이 400번이 되고 점점 가루가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 현무암 표면도 지금 얘는 미끄러워요. 매끈매끈해요. 그런데 금강사로 밀어버리니까 현무암의 표면도 굉장히 거칠어졌겠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금강사가 묻어있는 상태 그대로 2000번까지는 그대로 평을 잡아주면 됩니다. 중볼 2000번까지는. 근데 5000번을 금강사가 있는 상태로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스크래치 나요. 그 5000번 표면에 막 스크래치 나니까 그 순서를 이렇게 현무암 평을 잡아가지고 되게 1000번 평을 잡지 않습니까? 1000번 평 잡고 그 다음에 2000번 평 잡고 그러면은 금강사도 굉장히 가늘어졌겠잖아요. 그 상태에서 현무암이 표면도 매끄러워졌고 그 상태에서 물에 현무암을 씻어가지고 금강사만 제거해주고 그 상태로 5000번 평을 잡으면 잘 잡힙니다. 구멍이 뚫린 게 스크래치가 나오진 않나요? 5,000번이나 1,000번 그런데도 평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평 잡을 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금강사로 제가 이제 배 나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120번으로 한 1시간 넘게 잡았거든요. 근데 배가 안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연마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거만 한 이틀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못 잡아서 그 사포로 붙여서 접착식 사포로 붙여서 그걸로 갈아냈거든요. 그걸로 갈아내니까 그거는 이제 정확히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사로 한 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제가 연마하는 방법이 뭐가 잘못됐을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사포로는 잡히는데 왜 금강사로는 잘 이거를 미실 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가셨나요? 아니면 3분의 1만 간 것 같습니다. 나오기 이 정도요? 예. 예. 절반 여기까지만 가져야 돼요. 3분의 2 정도요? 예. 아, 이렇게 해야지 높은 부분 양쪽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낮고 여기가 낮고 대부분 이제 여기가 배불러 있잖아요. 예. 이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져야지 이 배부른 면이 딱 예. 갈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 배불러 있는 쪽은 서로 배불러 있는 쪽만 이렇게 밑부분하고 닿잖아요. 예. 절반 정도는 이렇게 가져야 돼요. 아, 절반 달려. 앞뒤로 절반 아. 이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표면을 크기가 약간 이렇게 떠지는 이쪽으로 갈 적에도 약간 이렇게 앞으로 끌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좀 더 앞뒤가 더 갈리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거든요. 이 평을 이런 직선 이게 가더라도 이 평을 이 손으로 예. 이렇게 안 되게끔 평을 잘 잡아줘야죠. 궁금한 게 숫돌 평 잡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사포로는 나중에 잡다가 안 돼가지고 숫돌 평 잡는데 저도 지금 숫돌 평 잡다가 이게 망가졌죠. 지금 배가 이렇게 쑥 들어간 상황이 돼버렸는데 오히려 한번 직접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1000방이랑 5000방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줄만 문지르면 될 줄 알았었어요. 1000번 5000번요? 네,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120번을 따로 쓰는 1000번이 거칠기 때문에 저는 1000번 형태로 5000번이 갈면 서로 평이 맞겠거니 했더니 둘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예 맞추기 힘들죠. 1000번이 5000번은 팍팍 갈아내버리겠잖아요. 제일로 좋은 거는 이제 같은 잎도 혹은 다른 잎도로 하려면 1000번으로 5000번을
잡으려면 1000번이 이미 잘 잡혀져 잡혀 있어요.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거 숫돌이 좀 여유가 있는. 청잡이 평잡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평잡이 숫돌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아시는 분은 제 경험으로는 뭐 1000번 두 개를 갖다가 먼저 1000번을